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6월 19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금요일 마감 상황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가 0.68%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한동안 꽤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월요일 날 없겠지만, 일단, 요 정도 하락은 상승폭 대비 크지 않다. 오히려 좀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 시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타이밍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우존스에 비해서 나스닥이 훨씬 더 상승폭이 컸고, 일단 조정을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S&P 500을 보거나 반도체 업종을 보더라도 다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는 게 오히려 크지 않는 조정을 좀 받는 게 낫다. 오히려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밀리게 되면은 순간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이 정도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친 이후 지지받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강한 종목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종목들, 지금 뉴스에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테마주 장세가 아니라는 거. 대형주 위주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 요쪽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좀 나와서, 그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지 않는 한, 당분간은 계속 돌고 도는 뉴스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누가 편의점에서 사나 했는데, 일본 오염수 공포에 소금 열풍이다. 요거는 일주일 내내, 나왔었던 뉴스고요. 이걸 또 왜 가지고 나왔냐,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장이 좀 빠져서 조정장이 좀 나올 텐데, 지수가 혹시나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테마, 안티 테마, 블랙 테마라고도 하는데,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도 흐름은 좀 좋진 않았거든요. 요즘에 원체 많이 올라서 이쪽이 좀 지저분해야 종목마다 좀 다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 좀 갈리긴 하는데, 한 번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수 빠졌을 때 오히려 이쪽 테마가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단속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가짜 뉴스라든지 시장 불안감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소금 사재기 하는 이런 업체들 다 조사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관련주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체크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상과 보라티알, 샘표식품, 샘표, 신송홀딩스 등등등 더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자, 인상가가 고점 대비해서 쭉 밀리는 모습 보여줬죠. 거래대금 터지면서 밀렸는데 이렇게 좀 한 번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은 좀 재반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 2주간 테스트 기간 거친 이후에 방류는 이제 올해 여름부터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방류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재상승 나올지, 그게 대부분 또 한 21선에서 11선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좀 받더라도 한 번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 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라티알도 아직은 상승 시세 유지 중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고, 샘표나 샘표식품은 이제 금요일날 강했습니다. 샘표식품까지는 시간에까지 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신성홀딩스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역시나 윗골이 되고 좀 내려왔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역시 인상가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좀 눌림 이후에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워요. 종목 자체가 매매하기 어려우니까 장중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격화하는 제2의 마셜 플랜, 국내 기업 참여 기대감 고조,
해서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아직 뭐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건이 나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하죠. 하지만 뭐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 언젠가는 전쟁은 끝날 거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뭐 당장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자, 뭐 이런 취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이제 뭐 1년 넘고 1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희생자가 좀 크죠. 뭐 피해 보는 구간도 좀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복구할 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죠. 전쟁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 일단 21일과 22일 런던에서 한번 2차 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기타 내용들은 이제 접어두고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 2차 회의가 있다. 그래서 재건주가 있는데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좀 상승이 나왔었던 거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전 쪽하고 철도 쪽은 일단 좀 뺐어요. 한번 철도 쪽도 한번 더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설 쪽 위주로 한번 좀 넣어봤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이건 뭐 통신만 쪽이긴 한데 시대가 너무 좋아서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솔레타, 데모, 현대 에버다임, 삼부토건, DYD, 국보, HD, 현대 건설기계 테마주가 좀 많습니다. 엮이는 종목이 좀 많은데 일단 뭐 장중에 또 올라오는 종목들은 제가 또 체크해서 또 말씀 좀 드릴게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망 구축한다라고 해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연저점 아마 상장한 이후에 최저점일 거예요.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좀 냄새가 납니다. 대주주 지분이 좀 20%밖에 안 되고요. 뭐 상하가 들어갔을 때도 거래대금 4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거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산 솔레트도 마찬가지고요. 데모가 시간 외까지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 대금이 조금 적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데모가.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시간 내로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삼부토건, 이낙연 관련주 쪽하고 좀 엮이기도 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재건 쪽하고 같이 엮이긴 해서 좀 이거 언제 좀 떨어지나 했는데 잘 안 떨어지네요. 요거는 뭐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 저점 대비해서 1,000원에서 지금 3,000원까지 올랐는데 저도 조금 좀 눌림 시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눌려서 일단 패스. 그리고 DYD 그리고 국보 그리고 제일 좀 재무적으로나 뭐 상태로서는 양호한 게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좀 여기 뉴스를 좀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여기 박스권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요거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야 어쨌든 언제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당장 이제 그 차트 공유 영상 매일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요런 거 좀 포함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좀 빨리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놓고 강의 영상 찍으려고 했었는데 좀 주말이다 보니까 저도 가족들하고 좀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어요. 어쨌든 최대한 강의 영상과 차트 뭐 요거 공유 정보 이런 것도 좀 빨리 완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삼성 SK AMD AI 칩에 HBM3 공급한다. 첨단 메모리 확대 가속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업종에서 저는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DDR5와 HBM 이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AMD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동시에 HBM은 공급 요청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품주들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관련주 쪽으로 이오테크닉스, 대덕전자, 심텍, 덕산하이메탈, 프로텍, 레이저셀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대덕전자 흐름이 다 좋아요. 차트가 다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덕산하이 메탈, 그리고 프로텍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장주로서 좀 많이 올라왔고, 지금 단기가에 풀릴 것 같은데, 좀 조정을 좀 받으면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 좀 다시 한번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긴 하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좀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셀까지. 레이저셀은, 일단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일단 갭상승한 건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간으로도 올라가긴 했는데,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레이저셀이 대장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총이 좀 낮아요. 900억 밖에 안 돼가지고, 약간 좀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나 심텍, 이쪽이 조금 더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해서, 요 세 종목은 수급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좀, 이거를 좀 관심있게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도 자녀를 좀, 두다 보니까, 이런 교육적인 면을 좀 뉴스 찾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9월 모의평가, 9월 6일에 시행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난이도를, 좀 교과서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좀, 왜, 수능 앞두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좀 따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육 관련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요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온라인 교육주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YBM 내 애니능률. 애니능률은 예전에 이제 윤석열 테마, 일단은 교육적은 아니었지만 테마주로서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체크만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메가MD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윙골이 이렇게 엄청 달죠. 그러니까 슈팅 나오면 그냥 바로 찍어 눌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썩 좋은, 테마는 아닌 것 같고, YBM 내 앵리 능률까지 있긴 한데,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했었을 때, 애니 능률이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던 때가, 요럴 때거든요. 윤석열 관련주, 대통령 관련주를 했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여파는 아니니까, 일단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고요. 시총이 다 낮아요. 1000억 이하라서,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혹시나 슈팅 나오면은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송 리스크, 지금이 매수 기회다. 외국인들 앞다퉈 종목, 이게 이제 원전 테마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매수세가 거의 한 18일 가까이 연속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합의, 이제 거의 끝나갈 거다, 이제 합의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원전 관련해서는 좀 리스크적인 면이 이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합의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다라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아까 위에 재건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원전 쪽도 필요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전 테마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나온 거, 지금 정보 좀 잘 뚫어주려고 하죠. 요것도 이제 흐름은 좀 좋습니다.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저항선 자리 뚫어줄 만한 구간이긴 한데, 일단 뚫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게 좋아요. 이게, 저항선 자리에서 밀려서 다시 뚫고 가는 것보다는 뚫고 나서, 조정 받은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뚫고 나서 조정받고,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야 좋은데, 계속 이렇게 뚫고 나서 다시 꼬라박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와 이런 소송 이런 게 좀 제대로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슈가 더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계약건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제 원전 수주를 좀 따야지만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원전 수주 관련해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다가 좀 많은 경우가 좀 많아요. 뚫어도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일단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건 나오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2파워를 저는 좀 최선호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래서 대형주 쪽 보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파워도 다시 한번 이 저항선 자리 잠깐 뚫었다가 밀렸거든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거래 대금 좀 터지면서 올라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한신기계, 오르비텍은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이 오염수 검사 하는 키트로 검사기로 좀 이슈가 좀 됐었는데 시간 내는 좀 밀렸습니다. 역시나 좀 밀렸을 때 요런 자리 좀 지지 나올지, 아마 크게 안 빠지면은 재상승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이게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원전 테마보다는 오염수 관련 쪽으로 엮여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전기술, 그리고 BHI 이런 종목들이 다 원전 테마인데 거래 대금이 아직은 붙지는 않았어요. 흐름은 좋은데 거래 대금이 좀 붙으면서 우상향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있고, 오르비텍은 아마 이거 개파락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전일 종가라든지 한번 좀 뚫어주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러려면 이제 소금 관련주들도 아마 좀 꿈틀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르비텍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글로리 제준이도 나오잖아. 오징어 게임 2 뭐 라인업이 좀 발표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찍고 있겠죠. 뭐 요거는 캐스팅된 배우들이 좀 나왔는데 이민시환,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이런 분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에 나왔었던 이정재, 뭐 이병헌, 뭐 이분들의 뭐 나오겠죠. 나오기로 했으니까. 근데 좀 관련주들 중에서 버킷 스튜디오 이런 게 좀 지금 거래 정지 중이라서 조금 좀 관련주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공동 CEO도 20일날 이제 방한한다라고 하는데 쇼박스랑 알로이스 정도. 그래서 혹시나 이슈가 되면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련주가 이제 몇 개 더 있었죠. 버킷 스튜디오랑 관련주가 좀 몇 개 더 있었는데 다 거래 정지예요. 그래서 쇼박스나 알로이스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쇼박스는 일단 박스권 자리를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한번 좀 뭐 기준봉이라 할 수 있는 큰 거래 대금이 한번 터진 구간이 있고요. 바닥은 잘 다지고 있다. 그래서 상승 이슈가 될지 아직 뭐 찍고 뭐 발표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주로만 이슈가 될 수 있는지 거래 대금 터지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한번 빵 터졌다가 밀리면 이거 좀 관련주구나 뭐 알 수 있는데 일단 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하고 나서 수급 들어온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로이스는 OTT 관련주 쪽인데 최근에 이제 흐름은 좀 좋습니다. 뭐 거래 대금이 이제 뭐 50억 조금 더 넘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거래 대금은 좀 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 터진 것처럼 여기서는 한 400억, 500억 좀 들어온 것 같은데 470억. 이 정도 이제 거래 대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차트적으로는 괜찮아요. 이제 저항선 자리 뚫었고 한 번 더 거래 대금 터져서 한 100억 이상 들어오면은 추세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콘티넨탈 자율주행 솔루션 두뇌 삼성이 전량 생산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콘티넨탈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전량 위탁 생산한다. 그래서 관련주 쪽은 이제 뭐 자율주행 쪽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 뭐 차량용 반도체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전에 한번 올랐었던 종목이 텔레피스랑 에이테크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더 많은데 일단 삼성 관련된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한 요 두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칩스도 급등한 이후에 저항선 자리에서 지지받고 좀 올라갔고요. 시간외로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역시나 급등한 이후에 좀 쭉 밀렸어요. 다시 21선 자리는 지금 지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지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치스, 예, 뭐 거래 시총도 한 3천억 조금 안 되는데, 예, 뭐 개인분들 투자하시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시총은 아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1,000억대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조금 애매한데, 예, 테테시스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예, 지금 종목들이 좀 많아요. 예, 뉴스는 더 있는데 뭐 좀 많은 거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예, 좀 괜찮은 종목들하고 좀 내용들만 좀 뽑아봤는데, 더 나올 내용들은 또 톡방에 제가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일단 뭐 장중에 또 괜찮은 뉴스 수급 한번 좀 체크해드리고,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수급주는 일단은 좀 관망할 가능성이 높고, 예, 테마성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 잘 체크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거 이제 작업이 좀 끝나는 대로 일단은, 예, 그 교육 영상 해서 같이,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